자, 7, 8월 원스 특강 Teachers Grammar of English 시작하도록 할게요. 어, 가볍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학교 문법 필수 교재라고 하는데 필수 교재로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정리가 돼 있어요. 아주 쉽게. 그리고 한국 사람에 맞게, 어렵지 않게. 물론 이 문법책이 좋다는 게 아니에요. 좋아서 필수 문법책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쉽게 썼어요. 그냥 쉽게. 그리고 정리를 그냥 복잡한 거 다 빼버리고 이렇게 쉽게 했어요. 그래서 필수라는 말을 썼지만은 이게 시험에서 최근에 여기서 벗어나서 지금 문제가 나오는 거죠. 사실은 필수 교재라는 것은 문법책에서 보통 전공자들이 보는, 그러니까 교수 출제자 입장에서 교수들이 그 저 책장에 꽂혀 있어서 참고할 만한 그 문법책은 따로 있죠. 캠브리지 잉글리시 그래마하고 그 콜크의 하여튼 두꺼운 이런 책, 그 스튜던트 그래마의 원래 원본이죠. 스튜던트 그래마 아시죠? 그 파란 책. 그 원본이 두꺼운 게 있고, 그 다음에 캠브리지 그래마 이 두꺼운 게 있는데 이거를 꼽아놓고 보죠, 사실은. 그래서 그 책을 아마 저 교수님들은 그 책을 아마 이제 참고를 할 텐데, 근데 이 책을 이제 학교에서 쓰는 이유는 쉽게 나와 있으니까. 그 책은 겁나 어렵거든요. 그 뭐가 많아. 겁나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필수 교재인데 최근에는 여기서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매년 한 문제 출제되는데 그 다음에 한 문제 출제되고 그 이 한 문제는 난이도가 실리지가 않아요. 대부분 보면은. 그러니까 그냥 어느 정도 문법 지식이 있으면은 맞힐 수 있는 문제라고 이제 보는 거죠. 난이도가 실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한 문제 때문에 이거 어, 꼼꼼히 공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한 문제가 문제가 아니죠. 그죠? 한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점수가 4점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4점짜리가 나온다는 거. 어제도 여기 수업 들은 우리 어, 인강 듣다가 이제 직강 나온 선생이 있는데 모두 1.5점 차이로 작년에 1.5점 차이로 떨어졌다고 하였죠. 그러니까 떨어지면은 그전 점수에서 떨어지니까 2점짜리 하나만 더 맞았으면은 좋았을 텐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4점이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한 문제라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어요. 포기할 수는 없는데 이게 책을 그러면 어디까지 봐야 되냐? 문법책을 다 봐야 되냐? 어, 양심상 이 책을 한번 보고 준비를 하자. 양심상 이걸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 우리가 이제 보고 준비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문법 지식이 있으면은 문제는 접근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수업을 하다 보면 알겠지만은 여기에 티처스 티지에 나오지 않는 다른 책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있으면은 여기 보충 자료를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가 같이 보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할 거예요. 꼭 티처스 그래마에 있는 내용만 온전히 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여러 가지 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요게 챕터 26까지 있어요. 굉장히 많은데 어, 자, 요거 빠집니다. 26 빠지고요. 그 다음에 앞에 3개, 1, 2, 3 다 빠지고, 여기는 인트로덕션, 뭐, 텀, 용어고, 티칭 그래마, 요거 다 그냥, 다 3개가 다 인트로덕션이에요. 그러니까 얘네 다 빼버리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26에 디스코스는 문법이 아니에요. 디스코스는 아시죠?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해요? 담화라고 하죠. 담화는 우리가 문법이라고 했을 때는 문법은 문장 단위의 문법이죠. 문장 단위가 정문으로 만들어졌느냐. 근데 이 담화는 패시지죠. 그러니까 문법하고는 지금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빼버리고, 물론 디스코스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지만은 이거는 뭐 우리가 문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요거 앞에 세 빼버리고 안에 있는 거는 싹 다 우리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물론 이 안에 챕터 4부터 25까지가 중요도가 좀 달라요. 그래서 그 중요도도
가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중요도가 좀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한 번씩은 다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책을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강의 후 원서를 꼭 읽자. 원서를 왜 읽으라고 하냐면 듣는 거하고 내가 읽는 거하고 다르잖아. 그쵸? 네, 그래서 원서를 꼭 읽고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가 좀 빨리 읽히니까 그 다음에 뭐 불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고 뭐 빨리 읽히니까 충분히 읽는 거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 같은 경우는 다 풀어보지 마시고요. 제가 과제로 풀어볼 연습 문제만, 필요한 연습 문제만 과제로 풀어봐라 라고 할 테니까, 그거 연습 문제는 그 필요한 부분만 풀어보시고, 여유가 있으면 다 풀어보는 건 좋죠. 뭐, 다양한 데이터를 내가 보는 것은 중요하니까. 그러나 시간이 우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만 풀어보고, 출제 방향이 이게 왜 이 책에서 시험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출제 방향이 이 책하고 좀 맞아요. 이 책하고. 그래서 그 출제 방향 관련해 가지고 이 책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읽을 때 어디에 초점을 둬서 읽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원서를 읽을 때 그 부분도 한번 우리 강의를 하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흐름이 있어요. 다 모든 챕터에 흐름이 있어요. 그냥 뭐 주구장창 문법 지식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이렇게 저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이해하면 그 흐름이 지금 이 뭡니까 출제 방향하고 조금 유사한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지금 쓰인 거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원에 항상 마지막 단원에 프로블럼 있어요. 그렇죠? 이 프로블럼도 읽지를 않아도 되는데 읽지는 않아도 되는데 이 프로블럼은 뭐냐 하면은 세컨드 랭귀지 러너가 학습자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중요하지 않느냐? 근데 다른 나라 학습자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한번 이 대부분은 프로블럼 뒤에 맨 마지막에 이것을 볼 필요는 없으나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한국 학생들의 얘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코리안 러너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으면은 우리가 시험과 관련해서 그 부분과 연계해서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우리가 한번 읽어보자. 한국 학습자들의, 그래서 보면은 가끔 대부분의 외국인 학습자들인데, 다른 나라 학습자들인데 한국인 학습자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학습자들이 공통적으로 범하는 실수, 이런 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죠. 그런 실수를 이용해 가지고 시험에 낼 수도 있으니까 그래요. 우리는 언제나 시험과 관련해서 보니까, 자, 그렇게 해서 선별해서 읽어보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책은 지금 말씀을 드렸고, 책의 내용의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인 문법에 대한 내용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기본적인 지식을 언급을 해요. 기본적인 지식, 문법 지식을 언급을 하고 그 뒤로 가면서 이제 UCG, 용법들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언급을 하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지식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는 이 뒷부분에 얘네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UCG, 용법들에 대해서 쭉 나열되는데 거기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부분이 어떤 부분,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인지 좀 우리가 체크를 해 가면서 나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오늘은 많이 안 하고요. 챕터 4하고 챕터 5 퀘션하고 니게이션 이 두 챕터만 이제 가볍게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챕터만 나가는 이유는 어저께 잠을 잘못 잤나, 감기 기운이 살짝 있어. 그래서 그 이후로 두 챕터만 나가고, 그 다음에 오늘 할 퀘스천은 가볍게 보세요. 그러니까 챕터별로 이것도 중요도가 좀 다르다고 했죠. 근데 퀘스천은 사실 안 봐도 되는데 안 보고 넘어가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살짝 한번 보고 넘어갈 거예요. 살짝 보고 넘어가고 무슨 내용이 있는지.
왜냐면 뭐 어디서 시험이 나올지 모르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거는 보고 넘어가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챕터 5의 니게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니게이션은 시험이 나올 수 있는 다발 지역이에요. 예, 그 부분은 이제 꼼꼼히 공부하셔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어떻게 책에서 문법 사항들을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퀘스천이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거 이제 이렇게 들어갔을 때 우리가 뭘 알고 있는지를 머릿속에 한번 정리해 보세요. 퀘스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예요? 뭐 yes, no question. 그쵸? 근데 WH 퀘스천, 뭐 통산원에서 많이 본 것들이에요. yes, no question, WH 퀘스천, 혹은 또 tag 퀘스천.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먼저 머릿속에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yes, no question은 뭐 인버전이 일어난다 뭐 이런 것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자, 그 정도 머릿속에 정리하고 추가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여기서 우리한테 어떤 것을 공부시키는지 이제 그런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yes, no question 요 넘버링은 없는데 제가 임의로 달아놓은 겁니다. yes, no question을 보면은 positive yes, no question이고 negative yes, no question이 있어요. 긍정으로 물어보는 거, 부정으로 물어보는 거. 그래서 이렇게 물어본 거. 너 지금 오고 있어? 너 지금 오고 있지 않아? 이렇게 해서 파즈레브, 네거티브 이렇게 두 가지로 물어보는 yes, no question이 있는데 이 두 개에서 뭔가 물론 이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에서 자꾸 뭐가 내가 가지치게 해서 나가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니까 그래서 이 두 개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ositive question, yes, no question, 그 다음에 negative yes, no question 볼게요. 이 두 가지의 의문문의 형태 때문에 무슨 차이가 있나요? 오고 있어? 너 오고 있지 않아? 이 두 가지로 물어보는 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물어보는 건데 이 두 가지 차이가 expectation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뭔가 기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positive yes no question 아까 are you coming 그거죠. positive yes no question은 usually do not imply 이 부분 do not imply an expectation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아요. 무슨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답변을 내가 물어봤으니까 yes no question은 정보를 그 yes no question 자체의 형태로는 야 기야 아니야 이게 정보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물어보면은 정보를 답하기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쵸? 정보에 대한 답을 내가 듣기를 기대하면서 물어보는 게 아주 기본적인 셋인데 이 positive yes no question은 그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퀘스천이긴 하지만 답변을 기대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요 부분이 이제 그 핵심 키 익스프레션이죠. 그래서 지금 물어본 사람이 personal ask necessarily have any idea whether the answer will be yes or no 라는 기대를 전혀는 아니지만 하지 않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 오고 있어? 오고 있어? 오고 있지? 오고 있어? 이렇게 해서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러나 요 부분이죠. 이제 네거티브 퀘션은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 익스펙테이션에 있어서 파지티브하고 네거티브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대를 하는가 볼게요. Generally asked to confirm a specific expectation. 어떤 특정한 기대를 확인하려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 전부 다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고 기대가 있구나. 어떤 답변에 대한 기대가 있구나 라는 거예요. 여긴 기대가 없구나. 답변을 기대하지 않는구나. 답변을 기대하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기대나 assumption 질문자 입장에서의 어떤 가정 그게 기대죠. 뭐 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 기대라는 expectation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yes no question을 이제 구분해서 잘 정리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 그렇게 왜냐하면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를 제가 네가 어떻게 아냐 시험을 내려면 뭔가 시험을 낼 만한 이런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문제 그쵸? 예, 그 스토리가 있어야 돼. 뭔가
시험에 보면 뭔가 반전이 일어나서 however 그러나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런데 여기에선 그렇지 않아. 그래서 여기서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풀만한 이러한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런 게 좀 부족해요. 그냥 단순한 내용 전달이죠. 근데 뭐 또 문제를 잘 내면 얼마든지 낼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expectation 측면에서 yes, no 퀘스천을 구분하면 좋겠고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여기가 수전이 앨리스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수전한테 앨리스. 그래서 요거 좀 헷갈려요. 예. 여기 U니까 U가 앨리스가 되는 거고 I가 수전이 되는 거죠. 예, 요거 이제 잘 보면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didn't John tell you that I was coming? 라고 해서 네거티브 yes no question으로 물어봤어요. 그럼 네거티브 yes no question은 아까 뭔가 expectation 답변에 대한 expectation 무슨 답변에 대한 expectation 그거 그냥 다 무시해도 좋아요. 그냥 expectation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너 앨리스한테 질문하면서 너 내가 올 거라고 지금 잔이 너한테 얘기하지 않았어? 라고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기대를 하는 거죠. 어떤 기대를 하고 있나 볼게요. 수전이 어떤 기대를 하고 있냐면 이거죠. 잔이 앨리스 너한테 내가 올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않았냐? 않았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잔이 앨리스한테 그녀가 올 거라고 대답했어야 되는데 그죠? 대답했어야 했다는 거죠. 대답했어야 했었어요. 그걸 기대하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잔이 그것을 했다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이러한 기대를 갖는 질문이라는 거죠. 자, 이때 시험과 관련해서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 자꾸 여기서 이런 문장, 표층적인 문장을 제시하고 그 안에 함축된 내용을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거든요. 함축된 내용. 그래서 이 관계를 잘 연결시켜 가지고 이해하셔야 될 거예요. 물론 이게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시험에 나오면 이게 이런 함축을 갖고 있니? 아니면 저런 함축을 갖고 있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요것을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물어봤을 땐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자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던 거예요? 앨리스가 지금 잔이 앨리스한테 이걸 분명히 말했어야 되는데 would 톨드니까 이걸 말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네. 너 하지 않았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너 공부 안 했어? 이러면 공부했어야 되는데 지금 얘가 그렇게 기대를 하는 거잖아요. 딱 그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내가 올 거라고 이제 여기에 13에 대한 이제 대화죠. 이제 함축된 내용 빼고 대화를 보면은 잔이 너에게 내가 올 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았어? 네, 걔 말하지 않았어요. 걔가 그거를 잊었다면은 유감이네. 나는 지금 걔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했는데 라고 해서 이런 대화가 지금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요 함축, 이 대화에서 나오는 이 함축된 내용, 요 내용을 잘 기대와 expectation과 네거티브 yes no question은 expectation이 있다. 그럼 어떤 expectation이 있냐? 이러한 expectation이 있다라는 함축과 관련해서 잘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어렵지 않죠.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거예요. 너 숙제 안 했어? 너 어제 왜 안 왔어? 이렇게 많이 쓰는 거예요. 예. 그런 말은 너 어제 왜 안 왔어? 왔어야 했는데 얘가 안 왔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 말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설명으로 이렇게 글로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의식적으로 많이 쓰는 이런 패턴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예요. 뭐가 두 번째예요, 이게? 네거티브 yes no 퀘스천의 두 번째 포인트라는 거예요. 네거티브 yes no 퀘스천에서 보세요. 이 지금 여기서 책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어요. 네거티브 파지티브 yes no 퀘스천은 할 얘기가 없어요. 거기서는 익스펙테이션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기서 네거티브 yes no 퀘스천인데 네거티브 yes no 퀘스천에서 지금 아까 expectation 그 다음에 annoyance
짜증나는 것, 실망, 이렇게 분류해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분류하면서 뭔가 설명하는 거. 네거티브 예스 노 퀘스천의 함축된 의미를 그렇게 분류해가지고 자꾸 나열하잖아요. 이런 게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뭔가 그림이 여기에서 그려진다는 거죠. 물론 가능성은 저는 좀 이렇게 없다고 보지만, 그래서 여기도 한번 보세요. 역시 네거티브 yes no question이에요. Can't you ever give me a simple answer? 이렇게 들어갔어요. 좀 단순한 답변을 좀 할 수가 없니? 없니? 자, 그 말은 뭐예요? 뭘 지금 함축하는 거예요? implication은 함축이에요. 요 말에 들어있는 화자의 뭐라고 그럴까요? 요 말을 하는 의도. 그렇죠? 의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야, 심플한 답변을 좀 나한테 좀 할 수 없어? I want a simple answer라고 하는 거죠. 나는 지금 심플한 답변을 원하는데 너는 지금 나한테 그렇게 심플한 답변을 해주지 않는구나 라는 함축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함축 관계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haven't you called him? 너 걔한테 전화 안 했어? 전화 안 했어? 이 말은 야, 전화 너 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어. 이제 이 말이잖아요. 딱 그 함축이 들어가는 우리말과 영어에서 그 함축된 내용이 동일해요. 그래서 right, I really 내가 바라건대 네가 그거 전화했어야 되는데 너 전화 안 했구나 라는 함축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이런 함축은 뭐예요? annoyance하고 약간 그 다음에 짜증, 그 다음 disappoint, 실망이 들어가 있는 함축이 되는 거죠. 뭐가? negative yes no question에서요.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polarity item, 이 positive polarity item 이런 부분 나오면은 좀 잘 보세요. 이런 부분이 약간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뭐 네거티브 폴라리티 아이템도 있고 포지티브 폴라리티 아이템도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상식과는 조금 다르게 의미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여기 반전이 있어요. 예. 이러한 용어가 들어간 즉 네거티브 yes no question에서 네거티브 yes no question을 우리가 봤는데 거기에 positive polarity 아이템이 들어간 거예요. 원래는 네거티브 퀘스천에서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네거티브 폴라리티 아이템이 들어가야 되죠. 즉 예를 들면 네거티브에는 any가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some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비문 처리되잖아요. 근데 정문으로 처리됐을 때 어떤 의미가 전달이 되느냐 그 말이죠. 네, 이런 것들은 약간 반전이 있기 때문에 잘 정리해야 되고요. 일단은 positive polarity 하면은 긍정 그거가 되는 거죠. 긍정 그거. 쉽게 말하면 긍정문하고 같이 쓰일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somebody는 어렵지 않죠. 근데 요것도 잘 잡아두세요. ready 이러고. 음. 됐죠? 저런 것들을 이제 파즈레 폴라리티 요거 일단 파즈레 폴라리티 아이템이 썸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것들을 일단 해야지 뭐가 PPI인지 뭐가 MPI인지 우리가 구분할 수 있으니까. 자, 일단은 머릿속에 정리할 때 네거티브 퀘스천에서는 일단은 네거티브 퀘스천에서는 네거티브 폴라리티 아이템이 들어가는 게 그게 일반적인데 요거 일반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파지티브 폴라리티 아이템이 들어갔을 때 특정한 의미가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16번에 didn't somebody call me 했을 때 여기에 부정 의문문으로 시작을 하는데 PPI가 들어갔어요. positive polarity 아이템이 들어갔어요. 자, 요럴 때 어떤 의미냐? 우리가 보통 많이 쓸 때 이런 건 많이 쓰죠. 보통 의문문에서도 긍정 의문문 말고 긍정 부정 의문문을 떠나서 의문문에서는 MPI를 써요, PPI를 써요. 주로 그런 표현. any를 많이 써요, some을 써요. 의문문에서 MPI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이게 부정 의문문이든 긍정 의문문이 떠나서 의문문은 MPI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요거 조금 복잡하니까 쉬운 말로 너 질문 있어? 라는 의문문을 했을 때
do you have any question이 맞아요? do you have some question이 맞아요. any question이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야. 그 question이 any가 들어가니까. 그러나 do you have some question도 틀린 말이 아니란 말이죠. 이럴 때 do you have 의문에서 do you have some이라는 PPI를 썼을 때 어떤 의미적인 효과가 있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적 효과가 있어요? 둘 다 너 질문 있어? 이런 뜻인데 do you have any question? 하고 do you have some question? 어떤 의미적 효과가 달라요? 어떤 게 좀 뉘앙스가 어떻게 달라요? 그렇죠. 바로 그거죠. 예. 첫 번째는 do you have any question은 그냥 물어보는 거고요. do you have some question? 분명히 질문을 하려고 하는 눈빛이 보이는 거야. 질문이 있구나. 그럼 너 질문 있어? 이렇게 해서 뭔가 질문이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는 거죠. 그거예요. 예. 그것만 잡으면 이제 여기서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질문자가 파지티브한 앤서를 기대하고 있을 때, 이것을 기대했을 때, 그때 PPI를 쓴다라는 거죠. 예. 이것을 기대했을 때.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implication 함축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말에 함축된 내용을 잘 연결시켜야 돼요. 시험에 함축된 내용이 다른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somebody라고 didn't somebody call me? 누가 나한테 오늘 오후에 전화하지 않았어? 전화하지 않았어? 그러면은 anybody 쓰지 않고 somebody를 썼다라는 것은 분명히 누가 전화 올 사람이 있는데 애인한테 애인이 오늘 12시에 전화한다고 그랬는데 너 전화 온 데 없었어? 이렇게 할때 파지티브한 앤서를 기대했을 때 있어요. 스스로도 기대하고 이 뭔가 전화가 올 때가 있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some을 쓰는 거죠. 그래서 I'll bet somebody did. 내가 분명히 누군가가 전화했어야 되는데 라는 이런 함축이 있는 거죠. 함축이란 말 괜찮죠? 이 용어 함축. 함이 아니에요. 함이 아니고 함축이에요. 함축. 함이 존재할 때 그 함이가 아니라 함축. 프래그마틱스죠. 화용론에서 쓰는 용어죠. 함축.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는 그러면은 PPI, Positive Polarity 아이템 썼어요? 여기 있네, 여기. 이게 이제 PPI를 썼을 때, 이게 PPI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확인하고, PPI는 잘 안 쓰는데 PPI가 들어갔으니까 어떤 의미적인 효과를 주겠네, 라고 판단을 해서, 이미 그것을 하지 않았어? 했어야 된다라고 I think he has 했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대를 하는 거죠. 걔가 그거 안 했어? 했겠지. 안 했어? 이제 이라는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르죠. 자, 여기서 요 부분이 positive polarity 아이템을 의문문에서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데 썼을 때의 이러한 함축이 다르다라는 거, 요 정도만 잡아두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퀘스천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가볍게 보시면 될까요? 자, 여기서도 지금 괄호 안에 쳐가지고 계속 함축된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죠. 함축된 내용을 잘 보세요. 나오면은 이게 어떤 함축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볼 수 있으니까. 자, 네거티브 앤서 이렇게 들어갔을 때 답변을 no라고 했을 때예요. no라고 했을 때 답변이 no라고 했을 때 뭐가 특별한 이유가 공부할 게 뭐가 있는데 있으니까 이게 했겠죠. 네거티브 answer to positive, negative, yes, no question에서 positive, yes, no question에서도 no 얘기하는 거, negative, yes, no question에서도 no라고 했을 때 둘 다 같은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죠. 그죠? 요게 우리나라 사람이 주의해야 될 부분으로 나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거예요? 너 결혼했어? 만약 안 했다고 하면은 답변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할 거죠. 너 결혼했어? 아니. 너 결혼 안 했어? 그러면 결혼을 안 했다고 생각하고 너 결혼 안 했어? 이렇게 해서 네거티브 yes no question을 물어봤을 때 답변 어떻게 할 거예요? 너 결혼 안 했어? 우리나라 말은 어떻게 해요? 결혼 안 했어? 예. 라고 대답하죠. 영어는 아니라는 거지. 영어는 결혼을 안 한 상태라면 너 결혼했어? 라고 물어보든
너 결혼 안 했어? 라고 네거티브로 물어보든 안 했다면 no 라고 대답하는 거죠. 예. Are you married? Aren't you married? No. 안 했으면요. 둘 다 no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can으로 물어보던 둘 똑같죠. 의미는 can으로 물어보든 세레머니에 너 올 수 있어? 올 수 없어? 둘 다 파지티브 네거티브로 물어보던 나 못 간다고 하면은 no라가 되는 거죠. 이거를 지금 어, 우리나라 사람처럼 너 나 못 가 했을 때 너 올 수 있어? 아니? 너 올 수 없어? 예. 라고 대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것만 주의하시면 되죠. 이게 주의할 게 예. 지금 요 말을 이것이 긍정으로 물어보든 부정으로 물어보든 이것을 그냥 물어봤을 때 내가 아니라면 그냥 no인 거지, 이것을 이 내용을 바꾸기 위해서 yes라고 대답하는 그 경우는 지금 예, 안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하고의 답변의 방식이 좀 다르죠. 예. yes라고 너 지금 올 수 없어? 올 수 없어? 그러면 올 수 없을 때는 yes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때 주의하라고 좀 써놨습니다. 자, 요것만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금 positive, negative, yes, no question에서 no라는 대답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제일 중요하고 뒷부분은 정말 이제 그나마 중요한 건 이 앞부분에서 중요한 거고 뒷부분은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뒷부분은 이제 별거 없어요. reduced yes no question이니까 형태와 관련된 건데 형태와 관련된 거는 특히 yes no question에서 형태와 관련된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뭐냐면 elliptical yes no question에서 이게 원래 A번이 온전한 문장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18번에 그 아래 보시면은 has, has 지금 omission auxiliary verb하고 copula B를 삭제시켜서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대화체 형식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죠. 요거 삭제하고 얘도 삭제해서 이렇게 삭제해서 he been talking to you, you coming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없죠. 이게 끝이에요. 이게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 가볍게 보시고 yes, no question이 이런 형태가 있다. 그래 이런 형태가 있네. 그걸로 끝이에요. 이게 시험에 어떻게 나올 수 있는 스토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형태가 있나 볼게요. 그 다음에 declarative yes, no question이에요. declarative yes, no question은 declarative가 뭐죠 이게? 평서문이에요. 그러니까 의문문이 아니라 일반 평서문 형태를 띠고 있는 거죠. 그래서 you play hockey예요. you play hockey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저 인버전 안 하고 you've already talked to you 이렇게 그냥 평서문을 쓰는 거죠. 다른 것은 뒤에만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뒤에만 올려주는 거고 형태는 동일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declarative yes no question이죠. question intonation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런 건 정말 많이 쓰죠. 정말 많이 쓰는 거고요. yes no question을 굳이 인버전 시키면은 머릿속이 복잡하니까 저렇게 그냥 declarative yes no question을 써도 괜찮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예. 굳이 뭐 인버전 식에 두 삽입해 가지고 인버전 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평서문으로 끝에만 올리면 된다. 근데 요거는 이제 요거는 declarative 이렇게 평서문처럼 뒤에 끝만 올려서 쓰는 yes question이 세 개의 기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떤 기능이 있는지 볼게요. 자, 요렇게 쓸 때의 세 개의 기능이라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declarative yes no question을 쓴다라는 거겠죠. 네. 그 첫 번째 뭐예요? check information, 정보를 체크할 때, 확인하려고 할 때. 그래서 얘가 로버트가 he said he'd be here 8시에 그가 말하기를 그가 8시에 여기까지 온다라고 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쓰는 거죠. you've already talked to him? 너 이미 걔한테 얘기했어? 이렇게 했을 때 다시 정보를 확인할 때 이렇게 평서문을 쓴다. 그냥 정리하시면 돼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뭘 반복했을 때
뭘 반복할 때, 누군가가 말했던 거를 반복할 때, 누군가 말했던 걸 반복할 때. 그래서 여기 보시면 I lost my job yesterday. 나 어저께 잘렸어. 이렇게 했을 때 너 관뒀다고? 이렇게. 그죠? 잘렸다고? 이렇게 반복하는 거죠. 반복했을 때도 저 declarative yes no question을 묻는다.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것도 시험에 나오기에는 좀 스토리가 부족하죠. 아무래도. 그 다음에 surprise, 놀라움을 표현할 때. 놀라움을 표현할 때 I can't believe you lost after being up by 10포인트, 10포인트로 지금 10점 앞서 있는데도 우리가 졌어. 그러면 게임 졌어? 라고 해서 놀라움을 했을 때 you lost the game 했을 때 declarative form을 사용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가볍게 넘어가세요. 어디가 가볍게 넘어가라고요? 이 부분 reduced yes no question은 가볍게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무게를 둘 때 무게를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take question. take question은 예전에 시험 많이 나왔죠. 자, take question 머릿속에 어떻게 정리되어 있나 한번 가볍게 볼까요? take question은 이렇게 뒤에 이렇게 해서 태그를 다는 거죠. take question 했을 때 여기에 auxiliary를 긍정이면 부정어로 만들고 주어 반복하고, 그죠? auxiliary 일반 동사면 두 동사 사입해 가지고 뭡니까? 긍정, 부정, 긍정이면 부정, 부정이면 긍정 바꾸고 그 다음에 주어 이렇게 들어가고. 그래서 이게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은 이게 이 자리가 항상 주어 자리니까 there이 앞에 쓸 대열 구문에서 there이 이 자리에 좀 들어갈 수 있다. 대열 구문과 관련해서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그 외에는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뭐 너무나 단순한 내용이니까.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pause polarity take question 이라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기서 지금 용어를 요 부분을 stem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stem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여기 태그 퀘스천을 달 때 이 stem에 있는 이 절에 있는 원래의 이 절에 있는 내용의 반대의 그거를 갖는다. 부정. 이게 긍정이면 부정, 부정이면 긍정. 이게 opposite polarity tag question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uprising intonation이에요. intonation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intonation 어떻게 들어가요? He likes to do that. Who likes to do that? Doesn't he? Doesn't he? 그래서 여기도 올리는데 더 올려버리죠. 그래서 uprising intonation이 일반적으로 tag question에서 붙는 intonation이에요. Doesn't he? 이렇게 해서 Does he?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태그 퀘스천에서 uprising intonation을 해서 일반적으로 지금 어떤 효과를 보려고 하느냐, 질문자가 답변에 대해서 완전히 확신하지 못했을 때 조금의 의심의 여지를 있을 때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요거를 그 조금의 여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럴 때 물어보는 거다. 요게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yes, no question, take question에서 일반적인 내용 잡고 그 다음에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시험에 나오면 그 예외적인 상황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걔네들을 중심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 되죠. 자, 이것이 이제 예외적인 상황이죠. 아까 unrise intonation이 일반적이에요. does he, does he, doesn't he 이렇게 해서 쭉쭉 올라가는 intonation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falling intonation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doesn't he? 이렇게 들어가겠죠. 뭔가 단호하고 확실히 끝맺는 이런 느낌이 들죠. doesn't he? 이렇게. 그래서 이럴 때 이렇게 인토네이션이 들어갔을 때는 지금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질문자가 요거 인터락터는 대화자죠. 이게 질문자가 어떤 기대를 하냐면 대화자가 그 스템 이때 스템은 여기에요. 이 스템에 있는 proposition 요 명제 내용이죠. 스템에 있는 내용에 동의하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치?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까 뭔가를 좀 확인하려고 doesn't he? does he?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doesn't he? 그렇지 하고 동의를 지금 기대를 하는 거죠.
그게 좀 인토네이션이 그게 차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 차이가 있으니까 인토네이션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의문론에서. 이런 의미 차이가 인토네이션, 소리, 문장 차이는 없지만은 인토네이션으로 인해서 doesn't he? doesn't he? 이 차이로 인해서 의미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를 뭐라고 불러요? 인토네이션을 수프라세그멘탈이라고 초분절 음소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근데 시험과 관련해서 이 스쿨 그래마 문제가 한 문제 나오는데 그 문제에서 인토네이션 문제가 나올지는 좀 의문이에요. 지금 여기 인토네이션이 좀 간혹 많이 나오는데 인토네이션과 관련해서 이게 문제를 내는 것이 지금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인토네이션 관련해서 문제를 낼지는 의문인데 이게 뭐 언제 어떻게 시험에 툭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공부를 해둬야 되는 거죠. 아까 unrise intonation은 어떤 의미, falling intonation은 어떤 의미, 충분히 우리가 공부할 만한 내용이긴 하잖아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지 여부를 떠나서.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다른 게 아니라 falling intonation으로 이렇게 해서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unrise intonation이 일반적이라고 그랬잖아요. doesn't he? 이가 일반적인데 falling intonation으로 했을 때는 대화자의 동의를 지금 구하는 그런 너 내 말이 맞지? 내 말이 맞지? 이런 식의 맞지? 맞지? 이런 식의 우리나라 말의 그런 형태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쓰였을 때 얘네가 형태적으로 취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falling intonation, 내 맞지? 맞지? 그럴 때 어떤 형태를 취하나 볼게요. 자, 네거티브 퀘스천하고 falling intonation을 갖는 이러한 퀘스천은 어떤 형태를 취하냐면은 complement clause를 가져요. complement, 즉 내포절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it appears that we are going to win 해서 내포절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주절의 동사들이 여기 맨 밑에 있는 거 요거 주절의 동사들이 이거 28번에 요것만 들어가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길 줄 우리가 지금 뭡니까?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승리할 것처럼 보였는데 그지? 우리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지? 이렇게 말했는데 나 믿을 수가 없어. 우리가 지금 2대1로 졌다는 게 믿을 수가 없어. 이제 그 말이죠. 여기 동의를 구했는데 여기도 걔도 동의하면서 말하는 거죠. 자, 이럴 때 내포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절의 동사가 이런 동사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동사들은 무슨 동사일 것 같아요? 이런 동사가 무슨 동사라고 언급은 안 해놨는데 한번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appear, 여기에 주절에 여기에 이런 동사들이 들어가고 내포절이 있는 이러한 형태를 지금 네거티브 태그 퀘스천 그 다음에 falling intonation을 갖는 그런 의문문에서 많이 이런 형태가 있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동사들 같아요? 외울 때 외우더라도 공통점은 알고 외워야지. 레이징 느낌, 그죠? 이거 해석하면 it appeared 대니아인 것 같다. 대처럼 생각한다. 난 기대한다. 생각한다. 기대한다. 뭐뭐인 것 같다. 뭐뭐처럼 보인다. 뭐뭐인 것 같다. 뭐뭐인 것 같다. 뭐뭐인 것 같다. 뭐뭐인 것 같다. 다 뭐뭐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자의 생각을 표현하는 그런 동사들이죠. 화자의 생각을. 당연한 거 아니에요. 화자의 생각을 표현하니까 그 생각에 동의를 얻으려고 하니까 이게 이해하시면 돼요. falling intonation을 하면서 동의를 구하려고 하는 그 형태에서 쓰이는 이런 동사들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동의를 구하는 거니까 자기 생각을 구하는 야 뭐뭐인 것 같아 뭐뭐라고 생각해 뭐뭐라고 기대해 이런 동사들이 쭉쭉쭉쭉 나오겠죠. 여기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내용이 뒤에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동의를 구하고, 동의를 구할 때는 falling intonation을 취하고 그런 거죠. 됐죠? 그래서 뭐 외우지 않고 당연히 그러면 이런 문장 구조가 falling intonation을 통해서 동의를 구하는 그런 의미로 잘 어울리겠네 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서 넘어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자, 이것도 지금 이제 기존 거 다르죠. same polarity question이래요. 지금 우리가 태그 퀘스천에서는 opposite polarity라고 했어요. 아까 opposite, 반대로 스템에 있는 긍정 부정하고 반대로 하는 게 그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같이 가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같이 가는 거지. 같이 가는 거. 여기에 지금 긍정이에요. is은 isn't it 이렇게 들어가는데 is it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왜 같이 가냐? 이렇게 같이 갈 때는 왜 그런 거냐? That's your little game. 어? 너 그거 네 술책이지, 그지? 너 그거 저 리틀 게임, 너 지금 저 술책 부리는 거지? 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same polarity라고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건 어떤 효과가 있는 거냐? 이 말이죠. 뭐예요? reach a conclusion, 결론을 내린 거죠. 야, 너 그거 아이고 저 잔머리 그 술책 부리는 거 봐라. 이렇게 이제 얘기할 때 뭔가 결론을 내릴 때. That is expressed in the stem. stem이란 말 괜찮죠? 요 앞쪽에서 표현된 것에 대한 결론. 너 그거 little game, 너 그거 잔머리 쓰는 거지? 너 그거 속임수지? 아유, 너 좀 속임수 쓰고. 그래서 속임수라는 결론을 확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you won't get away with it. 그게 잘 될 리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도 이제 중요하지 않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yes, no question에서 positive polarity 아이템을 쓸 때가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슬슬 넘어가고, 여기에서도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여기에서도 WH question은 그냥 보세요. 여기서는 문제로 나올 게 특별한 게 없습니다. 가볍게 한번 보고 갈게요. yes, no question의 타입이 어떻게 들어가요? 우리가 제일 많이 일반적으로 아는 yes, no question의 타입이 첫 번째 WH information question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볼 게 있으면 여기에다가 WH word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어디에, 누구 책, 뭐, 누구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육하 원칙을 물어볼 때 이런 WH 의문문을 만들어서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자, 이러한 타입의 WH 사용을 왜 해요? request information. 그죠? 네, 정보를 물어보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다른 게 있나? 정보를 물어보는 거 말고 WH 퀘스천을 사용하는 다른 타입이 있나요? 네, 있죠. 얘는 정보를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시험과 관련해서 자꾸 이렇게 분류를 하잖아요. 타입별로 분류를 하는 거. 물론 여기는 중요도가 떨어지지만 이 책에서의 그 현상이 자꾸 타입으로 분류를 합니다. 무슨 타입, 무슨 타입, 무슨 타입. 그럼 역시 그게 시험에 잘 나와요. 무슨 타입, 무슨 타입. 그래서 첫 번째 WH information question type. 그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거. 두 번째는 반복하는 거. 앞에 있는 내용 반복하는 거. 그래서 45번에 보시면은 오늘 아침 언제 수전이 집에 왔어? 라니까 5시에. 언제 도착했다고 반복해서 물어보는 거죠. 언제 도착했어? 이것이 앞에 나가도 되고 뒤에 있어도 그대로 WH 무브먼트를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소위 말하는 그대로 걔가 언제 도착했다고 반복해서 물어봤을 때 또 그러니까 정보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반복을 한번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정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정보를 듣지 못했거나 정보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죠? 정보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야? is having difficulty accepting it. 그것을 믿기지가 않을 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때.
그럴 때 이제 반복해서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WH 퀘스천을 쓴다. 그 다음에 elaborate please. elaborate는 뭐예요? elaborate. 그냥 문자적인 의미로, 사전적인 의미로. 뭔가 정교화하는 거죠. 정교화, 뭔가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을 때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는 거죠.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는 게 무슨 말인가 했을 때 한번 볼게요. 자, 이 elaborate please question이 지금 왜 쓰이냐면은 asker가 이미 들었네요. 이미 들었는데 need more information. 이미 알고 있어, 들었어. 근데 조금 더 more information이 필요할 때, 그럴 때, 자, 이럴 때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아까 지금 첫 번째 인포메이션을 묻는 거, 두 번째 repeat, 그 다음 세 번째 elaborate, 이렇게 타입으로 구분했는데 이런 것이 스스로 공부했을 때 시험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은지 안 같은지 어떻게 판단할 것 같아요? 타입 분류는 딱 좋아요. 타입 분류는 좋은데 이거 시험에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무게를 좀 더 공부해가지고 여기 좀 정리를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읽고 지나가야 되나? 어떻게 판단할 거예요? 이게 타입으로 나눴는데 그 내용이 명확치가 않아요. 그쵸? 이게 repeat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elaborate가 정교화시켜서 좀 더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건지 쓰기는 써놨는데 뭔가 명확치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내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시험에 오류가 나거나 이렇게 뭡니까? 컴플레인 들어오면은 출제자도 그걸 원치 않거든요. 제일 싫은 게 컴플레인 들어오는 거지 않겠어요? 출제했을 때. 그렇죠? 우리가 중고등학교에서 저 시험 냈을 때 시험이 쉽게 내든 어렵게 내든 그런 것도 문제인데 난이도를 조절 실패한 것도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컴플레인이 들어왔다고 생각해 봐. 그죠? 그게 제일 안 좋거든. 그러니까 출제자도 그래요. 그 컴플레인이 안 들어오는 문제를 내려면 명확해야 돼요. 명확해야 돼. 근데 이 내용이 구분을 타입으로 세 개를 구분해 놨는데 명확하지가 않아. 그냥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은 문제로 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그가 내일 올 거라, 내일 와가지고 차를 본대. 언제 그가 내일 온다고? 이걸 리핏이라고 얘기하면 그게 무슨 차이가 있어? 그죠? 언제 그가 올 거라고? 이게 리핏이라고 해도 이게 잘못된 대화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문제로 나오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퀘스천 정리했고, 퀘스천은 전체적으로 조금 중요도가 떨어지지만 그나마 퀘스천에서 중요도가 있는 것은 아까 뭐예요? 퀘스천에서는 네거티브 폴라리티 아이템이 쓰는 게 일반적인데 파지티브 폴라리티 아이템을 썼을 때 어떤 의미적인 효과가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가볍게 한번 읽어보면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정리하는 것까지는 없고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면서 뭐 이렇게 좀 낯설지 않게만 만들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우리가 중요한 챕터 5 니게이션 한번 나갈게요. 쉬었다 할게요.